현재 인터넷 검색하면은 요런 재밌는 그림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게 뭘까요? 자, 구글에서 만국 인물도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요런 재미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좌측에 있는 요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선택하면 자, 여기에 우측에 보면 대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명나라 복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진입 확인해 볼까요? 네, 어떤 블로그의 한 사이트네요. 자, 일본의 만국총도, 만국인물도를 보면 제3의 시점에서 바라본 조선과 명나라의 복식이 그려져 있다. 자, 당시 외국인들의 시선에서조차 이런 차이를 보는데 조선과 명나라의 민간 복식이 서로 같았다느니 아루라느니 하는 소리들은 말도 안 된다. 자, 이렇게 글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글을 보면은, 자, 조선하고, 자, 명나라의 복식이 이제 달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두 개의 복장이 있었다고, 자, 요 한 블로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어떻게 보이는지. 네.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자, 대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명조선의 복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한반도를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조선의 복장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는 당연히 고려의 복장이죠. 자, 우리가 한복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것은 고려의 복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명의 복장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거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이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복장인 것 같은데, 이게 같은 나라의 두 개의 이미지라면, 자, 우측에 있는 건 요거는 귀족들이 입는 복장이고, 자, 왼쪽에 있는 이 복장은 아마 서민들이 입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민 복장과 귀족 복장이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나 보자. 자, 명나라의 민간 복식이 서로 같았다느니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명나라고, 그러면 이게 고려 복장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성의 머리에 여기에 이제 무슨 천을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고려 복장일 가능성이 이제 높겠네요. 그리고 여기 깃이 있습니다. 요 깃은 이제 깃털이죠. 깃털이 이제 모자 위에 꽂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고구려 양식도 보면은 이렇게 깃털이 이렇게 꼽혀 있죠. 그리고 인디언들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깃털이 모자 위에 이제 꽂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고려 복장이고, 자, 이거는 이제 조선 복장이 되겠네요. 여기 대명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명 조선 복장이 되겠습니다. 복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뒤로 한번 가고, 자, 요번에는 이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이것도 같은 이미지인데, 아마 그린 채색의 색깔이 좀 다르고, 그리고 그린 사람에 따라 이렇게 그림이 좀 약간씩 형태가 다른 것으로 이제 확인돼요. 같은 그림 같은데 약간 복장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르다기보다는 그림이 좀 못 그렸기 때문에 좀 다르게 좀 보이는 듯한 그런 형태로 보이는 거가 되겠습니다. 같은 그림인데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것도 같은 그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제가 앞전에 설명했는 그 내용이 맞죠? 저는 이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방금 요래 보니까 이렇게 딱 적혀 있네요. 자, 여기 고려라고 딱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이 되는 거죠. 저는 계속 이렇게 역사를 추적하고 이 복식을 추정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딱 보니까 아마 이 복장이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복장이 고려 복장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건 이제 조선 복장인 걸 단번에 이것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같은 복장인데 아마 이 그림이 그린 시기가 좀 다르거나 이 색이 발간된 시기에 따라 약간 그린 사람의 솜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바로 두 개로 나눠진 고려와 조선의 복장이 되겠습니다. 자, 만국 인물도라고 치면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이미지를 선택하니까 이런 채자가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선택해 보면 이거는 이제 흑백으로 그려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요 모자 보이시죠? 이거 가단입니까? 자, 그럼 이거 딱 나오잖아요. 아마 요거는 이제 고려 복장이 되겠네요. 자, 우측에 있는 이 복장이 아마 고려 복장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자를 썼잖아요. 이런 모자 사극에서 많이 보지요? 그렇다면 요것이 이제 조선 복장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서적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런 서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만국 인물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본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서적을 복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적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많은 이제 이미지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도도 하나 있네요. 이런 이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만국 총도라고 하네요. 제가 현재 이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이 만국 총도가 이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조선이라고 이제 써져 있네요. 이 부분이 이제 한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왼쪽이 대륙 중국이 되겠죠. 그리고 요 위쪽이 안남 이제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요 진화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네요. 여기는 조선이라고 적혀 있고. 근데 이 지도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 한문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조선이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조선배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선배의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조선배에서 잠시 설명드리는 적이 있잖아요. 예, 그 배와 똑같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은 여기는 일본 배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도시 하나만 되어 있네요. 자, 일본 선박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은 여기에 뭐 남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뭐 또 다른 이제 배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남경 선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대륙 남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선박이 아닐까 이제 싶네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또 희미하게 배가 보이는데 이게 네덜란드 선박이라고 합니다. 외국 선박들은 이렇게 도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 개의 형태의 이 돛 기둥이 있는데, 보통 서양배들은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돛을 이제 장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가 만국 총도라고 하네요. 조선 배도 보이고 일본 배도 보입니다. 그럼 요걸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것도 같은 지도가 보이는데, 자, 여기 네이버 블로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에도 시대 일본 연호 1826년에 만들어졌다. 일본 백과사전에 목판화로 찍어내 만국 총도에 나타나 있다. 조선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같은 지도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만국 총도 내 기퉁이에 조선선, 그 일본선, 남경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건 네덜란드선이 흥미롭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요 배가 조선 배가 되겠고, 이게 일본 배,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 네덜란드 배, 이게 남경 선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도가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저도 지도를 많이 검색하고 많은 정보를 검색했는데, 이런 지도가 있다는 거 보니까 인터넷이 정보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이상한 또 이미지를 또 바라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자, 요런 또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하버드 강의에서 다루는 강리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자, 이거를 선택해 보니까 조선의 세계관을 받고 고려만국도, 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이것을 한번 선택해 들어가 볼까요? 자, 조선의 세계관을 받고 고려만국 정도라고 되어 있고, 중화에 벗어난 문화적 자의식이 형성하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은 요 지도가 나오는데, 자, 이게 일본이 만든 최초의 서구식 세계 지도인 만국 총도라고 하네요. 1645년 시모노세키에서 목판본으로 만들어졌다. 1645년도면 명나라가 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네요. 그러면 명나라가 1644년도에 망했다고 하니까 이런 지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도 제가 하나 받아놨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망한국 인물도라고 합니다. 자, 요런 내용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이것도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전에 본 이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저 여기 보면은 자, 일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미지가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좌측에 보면은 여기 대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대명이라고 되어 있게. 바로 요 대명이 여기 바로 조선 사람이라는 거죠. 이 복장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좌측에 앞전에 본 그 이미지 보이시잖아. 이게 바로 고려 복장이죠. 딱 나오잖아요. 삼제도에 보면은 여기에 지도의 지명에 보면 이제 한반도 고려가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대륙이 이제 명나라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선이고 이제 고려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이제 인물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글이 좀 이상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일본어도, 이게 일본어로 적혀 있네요. 그래 나놨디. 좀 알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지도가 1600년도쯤에 그려진 이 이미지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벌써 보면은 이 1600년도에 이렇게 흑인이나 다양한 인종들의 이제 복장을 그려놓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보면은 세계가 아마 단일권으로 이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오지가 아니라 많은 문화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소그식 복장도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인종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만국 인물도라는 이런 이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인데, 이렇게 만국 인물도라고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 만국 인물도에 보면은, 대명인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조선 복장인데, 예전에 제가 그 하나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1718년에 아비풍속 인물지도 대명조선의 조선인의 건축 양식과 복식을 볼 수 있다. 태평 성시도와 똑같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대명이냐고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앞전에 본 복장하고 이제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한번 다시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복장 아닙니까? 여기 남자는 이 부채를 두고 있죠. 부채는 이 조선의 상징 아닙니까? 선비들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남성도 부채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복 형태하고 다르죠. 이거는 중국식 의상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구글 아트 사이트인데, 여기서, 그림을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명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이 복장이 대명 조선의 이제 복장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복궁 이미지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바로 이 뒤쪽에 이미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뾰족탑이 보이죠? 자, 이 뾰족탑은 이제 현재 경복궁에는 이런 뾰족탑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뒤쪽에 궁이 보이잖아요. 이 뾰족탑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태의 궁하고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선박이 보이잖아요. 이 선박을 자세히 보면은 서양 국기가 보이죠. 빨간색, 흰색,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칸이 이제 생성이 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스페인 함선이 되겠는데요. 스페인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 무적 함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스페인이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세계를 점령한 그 시기가 바로 여기 그림이 그려진 그 연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이제 많은 인물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똑같은 인물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그 선박은 네덜란드 선박이 아니라 스페인 무적 함대가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아마 그 선박이 종종 눈에 띌 겁니다. 현재 이 그림은 없는데 하여간 이 스페인 무적 함대가 이 조선에 들어온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이제 확대해 보면 조선의 건축 양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복장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농사를 짓고 있네요. 배를 이제 타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배를 이렇게 배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사람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배를 털어가지고 타작하는 경험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거 제가 어릴 때 직접 겪은 것입니다. 자, 여기 지게를 보이잖아요. 지게라기보다 이 짐을 이제 운반하고 있는데, 이 짐의 형태가 바로 중국식 짐을 운반하는 그런 형태의
그 문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녕 내용들 보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복하고 머리 스타일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그 벼농사 방식하고 똑같이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기계와 장비로 좀 모든 것을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이 손으로 직접 모종을 심었잖아요. 그 방식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물소가 보이는데요. 여기 물소가 보이죠? 자, 물소는 이 대륙의 남방 부분에서 사는 그런 소의 형태입니다. 이 뿔이 우리나라 한우보다 상당히 길지요. 이 물소가 많은 지역이 바로 이 농사가 짓기 이제 풍부한 지역인데, 심사인당의 그림을 보면 요 물소가 그려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사인당이 이 물소를 어디서 보고 그랬을까요? 자, 예전에 조선 왕조 기록에 보면은 이 고려에서 이 대륙 조선에 있는 물소를 황제에게 아련해 가지고 한번 길러보겠다고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예전에 제가 조선 왕조 기록으로 설명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려는 이 물소가 사는데 적합하지 않는데 대륙 조선의 남쪽 부분하고 우리나라 이 전라도 쪽 부분이 이제 기후가 좀 비슷하니까 한번 길러보겠다 그래가지고 조선 왕조에 기록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물소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명인이라고 분명히 이제 복장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스페인 무적 함대가 이제 조선에 들어온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명나라가 조선이라고 생각되면 이 당시 임진왜란이 어느 나라하고 이제 벌어졌을까요? 그런 예상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서양 재팬, 이 스페인하고 이제 관련이 이제 많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 스페인 이때는 이제 해적이었겠죠. 자, 요것도 제가 예전에 많이 이제 보여준 그림인데요. 청나라의 조공국과 소수민족을 정리한 황청기공돌의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조선 이민족 관인 부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조선 칼도의 이제 복장이 보이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복장이 이제 조선 복장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조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조선 복장이 맞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미지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보면은 요 한 사이트에 이것도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 사신들이 중국 문화재에 낙서를 한 사형으로 본 역사 이야기, 사신을 따라 청나라에 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요거 이미지가 좀 작아서 그런데 요거는 이제 베이징 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망국 레조도의 일부분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망국 레조도는 청의 본부 조공국 사신과 외국 사절이 청 황제에게 조화를 드리러 온 장면을 모사했다. 코끼리 뒤쪽으로 조선 사절의 모습도 보인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망국 레조도 보면 그림이 작아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조선국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줄을 지어 가지고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깃발을 보이는데 요 깃발 위쪽에 보면 요 조선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국 내조도의 큰 이미지를 보면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조선 복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요 관료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 복장이 이제 앞전에 본 그 복장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기시 달려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의 복장은 조선시대의 관료 복장, 요 기시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기시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시 있고 여기 이름이 조선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관료들이 이제 조선 관료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요 황청직공도 보면 여기에 기시 보이잖아요. 기시 보이기 때문에 요런 복장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조선 관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앞전에 제가 이 대명인 이 그림을 그리신 이 이미지를 보고, 자, 이것이 이제 조선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에 이미지 보면, 마한국 인물도 보면, 요 복장이 이제 고려 복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요게 명나라 복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명나라가 이제 조선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앞전에 본, 자, 요거, 자, 이 복장이 여기에 보면은 항청직공대 아닙니까? 이 항청직공대 요 복장은 도대체 뭐냐? 자, 그리고 여기 마한국 레조도에 나오는 요 조선이라고 적혀 있는 깃발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조선인 관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물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요거는 왜 이 복장을 이제 입게 되냐면, 이제 원래는 요 복장이 이제 고려잖아요. 여기에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고려인인데, 조선에서 요 고려의 지명을 이제 바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신중동국 여지승남 제2권 비교편에 동국 여지 비교 제1권이라고 되어 있잖아. 요 경도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번역 내용인데요. 자, 원문을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죠. 자, 국호의 탄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태조 원년 1392년에 한상기를 보내 명나라에 조회하여 조선, 화령 등의 국호로 제가를 청하였다. 자, 황제가 조서를 내리기를 동의의 국호는 조선이라 칭호만이 아름답고 또 그 유래가 오래됐으니 그 이름을 군번하여 본받아서 하늘의 명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려 길이 후손을 창성케 하라 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고려와 조선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고려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땅 이름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조선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호를 이제 제거한다고 하잖아요. 국호를 이제 어떤 것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묻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너희들 그 한반도 고려 땅을 지명을 조선을 이제 바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이제 조선이라 이름을 지은 거는 너희들은 동이의 민족이고 예전부터 이제 조선이라 이제 그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고려 땅을 고려의 지명을 이제 조선으로 바꾼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여기에 있는 요 내용 때문에 이 한반도 여기 있는 1402년도 혼일 강리역 대국지대 보면 여기 한반도가 이렇게 이제 조선으로 이제 표기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로 동이의 이제 민족이기 때문에, 동이는 예전에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당군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선이라는 이제 이름을 칭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한반도 고려 땅을 이제 조선의 이름을 고려해서 이제 변경한 그런 과정이 신중동국 여지승남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국호는 우리 태조 원년 1392년에 한상기를 보내 명나라에 조회하였다. 그러니까 고려에서 명나라에 이 한상질이라는 사람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 화령 등의 국호를 제거해야 하는데, 조선이나 화령 이 두 중에 어떤 것을 하면 좋겠냐 이제 물으니까 이성계가 말하기를 동의의 국호는 조선이라 칭호함만이 아름답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유래가 오래됐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과 화령 두 중에 조선으로
해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한반도 고려 땅이 조선의 이제 국명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내용이 여기 여기 신정동국 여의지성남 제2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태조 원년 139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392년은 이제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 번장대에 보면 원문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원문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문을 본다면 이 1392년 이제 정확히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원문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의 역사를 감추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원문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 선택하면 다 원문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는 경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원문 이미지라는 이런 메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원문을 볼 수가 있겠죠. 그거가 표정 원문이라고 이걸 선택하면 원문이 이제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비고편에 보면 동국여지 비교 제1권에는 경도 부분에서는 자, 원문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태조 이성계가 조선으로 이 국호를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402년도 혼일강리역 대국지대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이제 조선으로 이제 표기되는 그런 지명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